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과 지금 배치돼요. 왜 그렇지? 주소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차임에 연체하는 경우, 이기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640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가 이제 전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임대인이 640조, 즉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이 전제는. 왜냐하면 임차인의 임대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요건이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뭐라고요? 법조문상 부속물 매수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행사할 수 권리지, 이 임대차 계약 종료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로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5번,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유.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640조보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하죠? 임대인은 지금 임차인의, 비록 자, 이 경우죠. 임대인 전 임차인 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이들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고 이들 사이에는 전대차 계약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전대차 계약이 적법하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계약을 해지했으면 의사표시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의사를 표시하겠죠. 누구한테?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 해지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해요. 즉 해지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령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왜 이게 질문되냐면 적법한 전대차 계약, 즉 임대인의 동의받아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의 의사를 표시해야만, 뭐라고요?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의 의사 표시를 해야만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냐면 그 해지는 여기서 말하는 해지와 달라요. 전차인에게 의사표시는, 지금 해지 의사표시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전대차 계약 관련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차인에게 해야만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차인에 대해서 해야만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에 약정이 없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에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편에 보면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그 의사표를 수령하는 또 6개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이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다음에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의 약정, 특히 임대인이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그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인이 하기 때문에 6개월의 경감 효력이 발생하는데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만이 효력이 있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경우는 1개월이 지나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640조 차임 연체를 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원칙에 돌아가서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이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의 해지 상대방은 당연히 임차인이겠죠. 이 사람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하면 그 순간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소멸된다. 장래에 향하여.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는 거지 더 나아가 전차인에게 차임 연체를 위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지문인 겁니다. 자, 읽어보면 640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 대한 이 얘기 뭐냐면 배울 겁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과 주종 관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임대차 계약이 어떤 사유로도 사유 불명하게 종료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든 아니면 해지 등 아니면 기타 사유로 종료가 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가 돼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된다. 그 얘기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되죠. 그렇게 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고 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전대차 계약도 종료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해지 등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소멸이 되면 전대차 계약도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서 해지 종료된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 해지한 경우에 적법한 전대차 경우에는 전차인의 그 의사를 표시에만이 효력이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나온 겁니다. 비교 638조 해지 통고의 전체 통지 688입니다. 근데 638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온다면 이거거든요. 근데 왜 이 지문이 나왔느냐는 바로 이 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문의 경우에는 전차인을 통지해야만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차임 연체의 경우이기 때문에 638조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조항을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비교해서 자, 공동임. 임차인이 2명이에요. 예컨대 부부가 임차인 경우에. 근데 임차인에겐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 2명 경우는 그러면 분할해서 내는 건가? 그건 아니다. 연대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증금도 나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차임 지급 의무도 나눠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임대인 보호에 취약해요. 그래서 법에서는 연대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따라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그렇게 할 필요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연대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만이 임대인이 나중에 보호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시험이 나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이 이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성립되고 그럼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요. 임대차 계약 종료는 어떤 거죠? 종료 원인은 존속 기간, 계약 기간이 만료거나 아니면 앞서 본 것처럼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해지 통고의 경우.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종료 원인은 해당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그럼 그 법률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임대인 임차했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잖아요. 임차인에게 가서 임차인은 어떤 의무가 있겠다? 종료하게 되면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겠죠. 근데 보통의 임대차 계약에는 단순히 차임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죠. 종료가 되려면.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종료 원인은 존속기간 만료. 임대차 정리가 원칙이 된다. 근데 종료 원인은 계약기간이 존속기간이 있으면 만료가 되겠죠. 그걸 묻는 건데, 자, 또 하나 볼게요. 종료 원인. 자,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종료 원인으로서 존속기간 만료예요. 또가 있으면 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통고가 있으면 그 바로 통고 그 해지 의사표시 수령한 순간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예컨대 임대인이 해지를 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고요. 임차인이 해지를 하게 되면 1개월이 경과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그래서 그건데 그것까지 수험생은 시험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간이 약정이었으면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약이 끝날 수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즉시 해지. 뭐냐면 해지 통과와 비교한 겁니다. 그 해지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그 즉시 계약관계가 끝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배웠던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상가 건물은 3기다는 거. 이거 편면적 강행부잖아. 4기라면 임차인의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 2기인 경우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런 개념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즉시 해지예요. 즉시 해지.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이게 종료 원인으로서 볼 겁니다. 존속기간 만료.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즉시 해지. 즉시란 개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해지 통과를 비교합니다. 해지 통과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는 거고 즉시 해지는 바로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종료의 사유라는 거. 그런데 이제 기간 만료에 관련해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가 전세권을 건법갱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되면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서 이게 묵시적인 갱신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세권에서 한번 배웠어요. 건법. 건물의 전세권에 대해서만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 그리고 기간의 약정이 전세권의 그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가 난다. 그게 포인트였죠. 임대차 종료가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아니면 당사자의 별도 약정으로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의 제한이 있는 거다. 이게 묵시적 갱신인 거였어요. 어떤 건데 법률의 규정이 뭐냐면 이제 법정 갱신, 법으로 정한 갱신. 그런데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써놔요. 약정을. 즉 존속기간 만료 언제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그게 갱신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종료의 제한이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하면 됩니다. 다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근데 갱시 건조에 대한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묵시적 갱신 법에나 아니면 합의에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가만히 있으면 갱신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대로 반대로 해석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갱신되는 거고 당사자가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묵시적 갱신이나 아니면 당사가 정한 갱신의 요건을 갖추면 갱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 거절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묵시적 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갱신 거절 제문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했어요. 그런데 특별법상 임차인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에 대한 제한이 뭐냐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 나 더 이상 계약 너랑 안 할래 그러한 얘기가 있다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 그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아니면 주택 임대차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갱신 거절에 대한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근데 대부분 그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예상과 달리 보증금을 너무 인상하거나 아니면 차임을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결국 이거는 갱신 요구권은 결국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제한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순서는 상가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법은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특별법상 상가임대차법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택임대차법도 2대에 한해서만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내용을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판례 내용은 대부분 상가임대차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보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 겁니다. 자, 계약갱신 요건은 이런 겁니다. 계약을 갱신한다.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나게 되면 대부분 존속기간이 만료거든요.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게 존속기간이 기간 만료로 끝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면 정당한 사유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차임연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실적인 경우는 상가든 주택이든 존속기간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거예요. 존속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양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갱신되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을 하거나 이런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유형에 써먹는 겁니다. 계약갱신은 결국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면 합의인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결국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원치 않았더라도 강제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권리인데 그 이유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근데 이제 살펴보면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 내에 행사를 합니다.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법이나 주택임대차 보면 일정 기간 내에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에 의사표시하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근데 결국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법조문을 보게 되면 법조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 존속기간, 계약기간 만료, 기간 만료일이 있대요. 기간 만료일이 1개월 전부터 그 다음 6개월 전, 이 기간 만료 기준부터 1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에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합니다. 그 얘기는 이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 내나 아니 이 기간에 하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기간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도 나온 시험인데 왜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그게 중요하냐면 중요합니다. 정해져 있음을 전제한다.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임대차는 대부분 기간이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자, 다시 봐서 기간이 전제되어 있어요. 대부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이잖아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우리 지금 민법상 임대차 계약했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임대차가 뭐냐면 상가예요. 방금 상가가 있으면 상가 건물 임대차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를 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조항이 있어요. 어떤 조항이 있냐면 자, 9조 1항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가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요. 기간을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따르면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기간을 정한 것이 되잖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면 9조 1항이 적용되면 1년을 봐요. 그럼 더 이상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법은 주택만 해당되면 주택임대차 계약이면 무조건 적용돼요.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요건이 있어요. 어떠면 환산보증금이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대항력에 관한 조항, 계약갱신 여부권,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자 같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 적용되지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이 일정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969, 5437이에요. 9는 서울이에요. 6구는 6억 9천만 원인데 그거는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37은 기타예요. 근데 수험생 입장은 9하고 37만 기억하면 돼요. 수험은 9억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3억 7천 미만은 나와요.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환산보증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초과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냐 안 되냐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3억 7천만 원 이하면요.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걸 물어봐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조항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 구별합니다. 그런데 9조 1항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아니 서울을 얘기한다. 10억이에요. 환산보증금은 뭐냐면 보증금과 차임이 있으면 차임인 게 100을 곱해서 합산한 거예요. 환산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 차임이 있으면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게 환산보증금이에요. 이 차임이 있기 때문에 환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방법은 월 차임에 100만 원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존의 보증금과 환산한 보증금을 합산해서 그 보증금이 서울 기준이면 9억을 초과하면 10억이라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9조 1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정한 인천광역시면 969, 6억 9천이에요. 그럼 7억이면 9조 1항이 적용이 안 돼요. 9조 1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1년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상가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상가 임대차 계약이에요. 상가 임대차 계약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법 보니까 9조 1항 보면 1년을 봐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기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조 1항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예컨대 서울이면 9억인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민법상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여기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뭐 1년 부탁해서 여전히 계속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전제로 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그 청구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사례 문제로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데 그러면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한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 1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뭐다? 상가건물 임대차를 정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뭐가 있냐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당사자는 임차인뿐만 임대인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겁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 임대차입니다. 대통령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임대차는 구조 제1항이 적용돼요. 1년으로 간주됩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면 1년이 되고 그게 그러면 1년 있다는 얘기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경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 1항이 적용이 안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법 적용이 아니고 1년이라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이 조항이 적용이 돼야만이 1년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여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고 문법 규정이 되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 가능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경우는 635자 기간을 약정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하게 되면 6월이 경과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를 하면 2월이 경과에만이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면 전에는 계약 해지 청구권이 발생한 여지는 없다. 이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논리로. 이게 34회의 사례 문제로 출제됐고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설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례 문제 보고서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판례였고 그 지문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었습니다. 기간을 전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한 여지가 없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한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익은 이거였어요. 그 사안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 약정이 1년을 간주 안 되고 여전히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게가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거예요. 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했고요.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효력은 발생할 여지 없고 오히려 임대인이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따른 635조 기초에서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차인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의 경과 시점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네가 점유한 임차인 하여금 상가 건물을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임차인은 보증금 완화를 청구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중요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